안녕하세요. 7월 3일 오늘은 XLM을 가지고 1시간 수익률을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제가 2회에 걸쳐 가지고 구름을 돌파하고 구름을 이탈하고 요 조건을 가지고 매매를 해 보았는데요. 최근 두 번에서 1시간 봉은 안 했죠. 1봉하고 4시간 봉 기준으로 했는데, 아마 이제 궁금하실 게 1시간 봉에서도 이게 적용되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최근 하락이 시작된 이 셀링 클라이맥스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 가지고요. 여기 시작 지점부터 해 가지고요. 한번 조건들을 지켰을 때 진입하고 나오고 하는 걸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페로 돋보기로 이렇게 어떤 작은 시간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게 믿겨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은 드렸어도 이게 전체 한 10대 번의 매수 매도 버튼을 눌러 봤을 때 과연 이게 수익이 나느냐 하는 어떤 궁금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봉 수익률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 1시간 봉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막 일하다가 차트를 계속 보다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대응할 만한 어떤 손가락이 빠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행력이죠. 실행력. 제가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 단어 속에는 실행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상당히 빠르고 차트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빨라야지 좀 이게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좀 염두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이제 또 여기 알려줬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제가 얘기했던 이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리고 제 방송을 그래도 10회 이상은 본 사람이 제가 말해준 것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시행을 했다 치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넓게 봐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셀링 클라이맥스가 여기 나온 이후 횡보장을 거듭했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쏴줬는데요. 스텔라 루멘이. 자, 이때 수익률이 어떻게 날지 1시간 봉. 자, 궁금하시죠? 네, 한번 널찍널찍하게 크게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부터 먼저 한번 쭉 보시죠. 네. 자, 조건은요, 매수 조건은, 지난번하고 또 다르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냥 풀매수 1회로 했고요. 앞구름이 양운이고, 62평을 돌파 지지할 때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보통은 우리가 구름을 돌파 후 지지할 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 매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앞구름이 양운이면서 60평 일파를 돌파 후 지지할 때입니다. 돌파 후 지지할 때예요. 지지할 때. 그러면서 구름을 돌파해 있어야 됩니다. 자, 매수 조건은 확실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매도 조건은 뭐냐면 매도는 2회에 나눠서 분할 매도합니다. 2회 분할 매도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매도는 어디서 하냐면 앞구름이 양운일 때? 앞구름이 양운일 때입니다. 의문이 아니에요. 앞구름이 양운일에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20평을 이탈했을 때입니다. 이것도 20평을
보통 이때 20평 이탈은요, 전환선도 이탈을 하니까요. 결국은 20평 이탈을 하고 반등할 때입니다. 반등할 때. 그때 팔아야 돼요. 왜냐면 구름이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탈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이 있습니다. 그 반등할 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2회 분할 매도니까요. 구름을 이탈하고 반등할 때, 이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도 조건은 좀 다르죠. 두 번의 매도를 하는데 첫 번 매도는 22평 이탈하고 반등할 때, 22평 이탈하고 반등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름을 이탈 후 반등입니다. 네, 요거 이해되셨죠? 자, 요 조건으로 했을 때 매수 조건이 갖춰지면 매수, 1회 매수, 매도 조건이 갖춰지면 2회의 분할 매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 설정 조건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수행을 해보면서요, 이 조건은 만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매수 조건을 2회로 할 수 있고 3회로 분할 매수할 수도 있고요. 매도 조건을 3회로 분할 매도를 하고 전환선 이탈했을 때 한 번 매도하고 뭐 22평 했을 때 한 번 매도하고 그 다음에 구름 이탈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조건은 암기를 하신 상태로 한번 이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아껴 드리려고요. 제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다 한번 해 놨는데요. 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띄엄띄엄 매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이게 지금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이걸 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이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이거 구름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일이 없겠죠. 자, 이때부터 관찰 모드 또 들어가겠죠. 자, 관찰 모드 들어간 이후에, 자, 이제 차트를 이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모드를 들어간 후에요. 자, 이렇게 60이 내려올 때는 60이, 1회만 지금, 죄송합니다. 1회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요. 구름을 돌파할 때도 좋은 지점에 자리를 택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에 깊게 떨어진 이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는요, 돌파 후 내려왔을 때가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그냥 돌파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야지 하면 안 되고요. 구름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양운과 음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돌파 후 이 골짜기 부분에서 매수하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골짜기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1회 매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는데도 여기서는 아직 캔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탈하는 요 지점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첫 매수 매도였는데요. 0.2% 손실을 봤죠. 자,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죠. 구름을 돌파를 해야 무조건 1회 한 번에 전량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돌파는 했지만 어디서 매수한다 그랬죠? 음운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항상 그 밑에서 지지하는 영역을 관찰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여기 매수 시점에서도요, 돌파 후 요 구간 언저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요 구간까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파했다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얘가 이렇게 이 구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택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탈을 했죠. 그래서 또 기다리다 보니 요 자리를 목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전량 매수 들어갔고요. 그랬더니 우연히도 좋은 자리에 들어왔던 거가 되네요.
그래서 시간을 더 지켜봤더니 지금 요 두 자리에서 매도 자리가 나왔죠. 22평 이탈하는 요 자리에 한 캔들 나오고 다음 캔들 어디선가 매도를 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 매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구름을 이탈한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죠. 반드시 구름을 이탈하고 반등하는 어떤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좋고요. 요런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뭐 눈치를 못 채가지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정했고 수익률은 10% 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 세 번째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매수 시점이 안 나오죠. 요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를 해야 이제 매수를 하는데요. 돌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안 나왔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첫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2평을 이탈하는 자리가 왔죠. 자, 22평을, 여기 잘못됐네요. 22평을 이탈하는 자리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요 자리로부터 요 자리, 구름을 이탈하는 요 자리까지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2%대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1시간대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런 자리들 있잖아요.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자리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뒤에 캔들이 나와 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진입을 하고 나서 매도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매도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따질 거 없이 우리는 자리가 나오기만 하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쩔 수 없는 손절이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근데 이런 손절은요, 얼마든지 감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손실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감내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절이 되죠. 내가 진입가보다 낮은 자리에서 파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전량 현금 들고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진입하고 여기 이탈을 하는 흔적이, 여기서도 이제 요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여기 튀어나왔죠. 이탈이 한 거기 때문에 전량 매도, 또 여기서 이제 50% 매도, 50% 매도해서 두 번에 매도해서, 하지만 3.9%의 수익은 챙겼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들어갔죠. 매수 신호는 22평과 62평 동시에 이탈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서 구름을 돌파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매도 신호가 나왔죠. 자, 22평 깬 게 없죠. 22평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는 캔들에서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이탈한 캔들이 서너 개는 나왔을 때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는 매도가 안 나왔죠. 근데 완전히 이탈한 게 서너 개가 여기 나왔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서너 개가 나오고 확인된 자리에서 매도를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친 자리에선 절대 매도 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확인된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도를 했고요. 구름을 이탈하는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요 캔들 어디선가 매도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수익률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매수할 자리가 없는 거 보이시죠? 구름을 돌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 구름을 그리고 돌파할 때도요, 음운, 양운 가리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음운으로 돌파를 하지만, 양운으로 돌파하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로 음운과 양운 사이길로 돌파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절대 구름의 색깔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앞자리가 양운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리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 자리에서는 아마 지금 요 자리에서는 그나마 양운이 자 25봉이에요. 이 캔들로 이게 25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라 요거죠. 자, 기간으로 봤을 때요. 요 캔들에서 26봉 앞에 자 26봉이면 실제로는 요 수치로는요, 25봉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시작과 끝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한 이 자리쯤 가서나야 요 자리쯤 가서나야 사실 매수가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죠. 그래도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는 여기와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보실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좀 이제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진행을 했을 때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텔라 같은 경우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많지만, 비트코인에 비하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시총이 큰 알트들에 비하면요,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땐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원칙에 입각한 자리에서만 들어갔을 때, 지금 횟수로는 거의 자, 횟수로는요, 한번 볼까요? 한번 세볼게요. 횟수로는 몇 회가 진행이 됐냐면,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10회고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회가 진행을 한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이상 동안 지금 시작한 날짜가 언제냐면요.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 7월 초까지 19번 정도 이제 매매를 했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횟수는 아니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니까 생각보다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합산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일일이 다 합산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물론 마이너스 친 거석도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132%가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132%의 주된 동력은 이 자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서 거의 60%가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요 자리가 상당히 큰 자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DTCC 효과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4시간 봉으로 좀 크게 볼게요. 4시간 봉으로 이제 좀 글씨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보는데, 이 하락 구간의 이 언저리에서 132%가 났다는 게 이제 믿기시가 않으시죠. 물론 이제 스텔라만 조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최근 이 스텔라 DTCC 효과 때문에 이 반등의 폭이 커서 이건 크지만요, 그래도 이 하락장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낸 걸로 보여지죠. 자, 지금은 이제 오늘 한 거는 1시간짜리 스텔라 루멘을 우리가 한 조건, 사실 이제 조건들이 다 비슷한데 여기서는 바꾼 게 이제 1회 풀 매수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는 매수를 2번에 나눠서 했는데 여기서는 매수를 그냥 한 번에, 시간대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들여다보면서 계속 2번에 나눠서 하지를 않고요. 그냥 한 번에 했을 때 그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22평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 조건은 비슷하게 잡은 이유가 22평을 이탈을 했을 때 대부분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62평을 안 쓰고 매도에서는 제가 22평을 쓴 겁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오늘 방송도 조금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댓글에서 이제 어떤 분이 다른 주식 차트나 이런 다른 코인들에도 이게 적용되느냐, 물론 지금 이제 보여드렸죠. 1시간으로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횟수의 매매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지난번에는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었을 때는 거의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횟수가 거의 지금 1시간으로 했을 때도 횟수가 한 3배 차이는 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황마다 아마 집집마다 개인마다
자기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1시간 봉으로도 그게 적용된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제가 당분간은요, 이렇게 시간 봉으로 차이 나는 거,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오늘은 1시간 봉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내일 영상에서는 이 4시간 봉으로 했을 때 똑같은 자리에서 스텔라를 4시간 봉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영상을 내일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가 XRP를 가지고 일본 기준으로 했었죠. 일본 기준으로 첫 영상에선 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지고 4시간 봉으로 하는 조건들, 그 다음에 오늘은 XLM 가지고 XLM 이 당시에는 거의 1년 정도 이걸로 했고요. 지금은 6개월 정도로 했죠. 6개월 정도로 1시간 봉으로 했을 때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 수익률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수익률을 내려고 한다면요, 이 조건을 정말 잘 지켜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삐끗삐끗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서, 그 시간대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뭐, 잠자는 시간에 갑자기 그 일이 털어질, 매수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은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요. 개인적인 변수. 그런 변수들을 만약에 넣는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이 큰 수익률이 나는 거는, 이 큰 흐름이 나왔을 때, 이 큰 흐름이 나오는 구간들이 사실 중간중간에 왕왕 섞여 있거든요. 이때 시작점 때 사실 관찰을 잘 하기만 하면요, 매도는 사실 좀 쉬운 영역이에요. 왜냐면 기다리다가 신호가 나왔을 때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을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것도 신호가 눈에 띄게 보여요. 그러니까 매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쉽고요. 현금을 들고 있다가 진입하는 이 시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수익률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그리고 이제 이 일목균형 같은 거는 일목균형은 시각적인 효과가 워낙 잘 보여요. 왜냐하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시각적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사실 그냥 이평매매만으로는 좀 어려운데 이 구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평을 기준으로 하되 구름의 도움을 받아서 매수 자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요, 그냥 추격 매수를 하면 돼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꼭 이게 이렇게 좋은 자리만 찾진 않아도 돼요. 이런 자리를 찾아도 되거든요. 이런 자리, 지지하는 자리, 이런 자리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거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걸 저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는 자꾸만 꼭지점을 잡고 싶기 때문에, 자, 매도 칠 때도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치지 못한 거를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도 여기 구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눈치로 이 자리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눈치로 이 고점을 찾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참 좀 더 지나서 알려드리도록 한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버릇부터 고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꼭지점 잡으려고 하는 이 버릇을 내려놔야지 발 뻗고 잘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구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쉽게 자리를 찾아내고요. 쉽게 자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발 뻗고 자려면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평 자리하고 구름 자리 이 두 번에 나눠서 안전하게 해서 중간값으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안전하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나중에 좀 고수가 되고 이게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요. 이거 지금 들여다보러 가는 거구나 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꼭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건 경험이 누적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원칙으로 하는 행동을 최소한 100번 이상은 해보시고
5번 이상 수익을 내보시면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복리의 원리를 알게 되고요. 그 스텔라로 치자면요, 10,000개로 시작해가지고요, 5만 개가요, 훌쩍 금방 될 수 있습니다. 복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이제 잡는 이게 한 번 걸리면요, 상단에서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쳤다고 하죠. 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잘 치면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를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재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저 위에서 이제 내가 보유한 물량이 3만 개였는데 이런 자리에 다시 오면요, 4만 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개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또 이런 매매를 하는 거고요. 네, 그걸 알고 복리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전체 났던 132%라고 하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많이 퍼지려면 이게 이제 바깥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요. 그 노출이 되는 거에 그 좋아요가 많이 달려 있으면 잘 노출이 된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당분간 며칠간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안 들어서 여지까지 행동하지 못했던 거에 제가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당분간 영상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영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모든 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구독자도 늘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이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초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제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사실 이제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기술을 익히게 하는 동안만 이런 영상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구조를 바꿀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잘 습득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들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텔라 루멘으로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